세계 최초 블록체인 서바이벌. Calm, and we're looking for the next Satoshi. Who could that be? Maybe you. 국내 블록체인 스타트업 개발자들을 비롯해 해외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프로젝트 블록 배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블록체인. 미래 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멘토링을 통한 인큐베이팅 시스템 도입. 거래소, 협회, 투자사, 개발사 등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블록 배틀 후즈 더 넥스트 사토시는 블록체인 산업의 저변 확대 및 세계화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입니다. 최종 우승팀에게는 후오비 코리아 상장 우선 심사권, OK코인 코리아 상장 우선 심사권을 드립니다. 또한 탑5에게는 100억 원 상당의 투자 유치 기회가 제공되며 글로벌 펀드 연결 및 엑셀러레이팅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세계 최초 블록체인 서바이벌 후즈 더 넥스트 사토시. 세상을 바꿀 미래 기술 블록체인의 가치를 증명하는 시간. 자, 지금부터 블록 배틀의 마지막 배틀 라운드가 시작되겠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바로 토큰 이코노미입니다. 저희가 대학교 강의를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블록체인을 신뢰하십니까? 블록체인 기술을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만으로 일단은 모객을 하고 블록체인 업계는 다른 산업과는 달리 백서 한 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백서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죠. 프로젝트를 어필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본인이 공격을 당하게 되는 허점으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탑10 여러분, 탑5 가는 마지막 미션을 지금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백서 깨기. 진행 방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론자는 양팀 최대 3명까지 참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 팀에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는 3번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쟁점 3가지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주어진 조건 안에서 공격과 또 방어를 잘 해야지만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선공과 후공은 지난주에 있었던 배틀 라운드 점수에 따라서 높은 팀을 획득한 팀이 선공 혹은 후공을 할지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자, 7인의 심사위원 중 최저 점수와 최고 점수를 뺀 나머지 5인의 총점이 그 팀의 최종 평가 점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박스 안에는 5가지 색깔의 블록이 10개가 채워져 있습니다. 같은 색깔을 뽑는 팀들과 1대1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상대팀 백서를 철저히 분석해서 공격을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스스로의 허점도 잘 방어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상대팀을 결정할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파란색 큐빅이 뽑혔습니다. 다음 참가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노란색 볼입니다. 방어 없이 그냥 난타전으로 갈 겁니다. 공격만 할 겁니다. Defense. Yeah, first of all, defense is the best attack, right? 열심히 피해봐야죠. 피저빌리티라고 해요. 실현 가능한가? 이탈릭을 데리고 尽管泡菜很好吃，但是 A mí no me gusta kimchi. Me gusta el taco. 저는 개인적으로 김치보다는 깍두기가 더 좋습니다. 김치 파우더 조심하세요. Peace and love is the foundation of any good relationship. 나반이만. 그러니까 좀 매력이 없다? 빨리 끝나겠네요. 그것은 당신들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굳이 상처를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시죠. 저쪽에 쪽수가 많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공격 포인트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我觉得应该到前一吧。我觉得第一名应该是我们。 자, 그럼 오늘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임기응변적으로 선수들 백서에 대해서 얼마나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다른 상대방의 어떤 약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하면서 재밌게 보고 그리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격과 방어를 잘하려면 자기 백서도 잘 알아야 되지만 상대팀의 백서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공부를 해 오셨는지 그런 거를 좀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1대1 백석 깨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배틀 라운드 첫 번째 대결할 팀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랜드 체인 대 데이트한 팀. 자, 두 팀이 만났는데요. 정말 외나무다리의 대결입니다. 랜드 체인은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 위에 어떤 블록체인이든 붙을 수 있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희도 그 구조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이라면 뭘 보완해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你们的想法很好，然后愿景也很伟大，但是在我看来，可能遇到我会让你们有点遗憾了。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은 팀은 바로 랜드 체인 팀인데요. 먼저 공격을 할지 아니면 질문을 먼저 받아서 수비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我选择先攻击。 공격을 먼저 선택을 하셨습니다. 뭐 어차피 승부를 가릴 수밖에 없는 대결이 되겠지만 첫 번째 상대 팀에게 그래도 좋은 덕담 한 말씀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我觉得 Daytime 这个项目呢，愿景很伟大，团队呢实力也很强。这一次能遇到这样的劲敌，我觉得我压力很大。希望你们就是今天表现好，让我们有一场精彩的对决。 Thank you. 네, 뭐 앞으로 좋은 말씀 또 덕담 오고 가야죠. 랜드 체인은 저희들 데이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반드시 협력해야 될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의 좋은 장점과 또 기사에서 보완해야 될 것을 좀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은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자, 이제 승부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我觉得他们实力很好，想法也很好，但是可能在商业化这一块，可能会给我留下一些攻击的机会。我的第一个问题就是，我看到 Daytime 这个项目里面是有一个挖矿设备的，它不同于比特币或者其他的一些虚拟币的矿机，它是一个独立去设计的一个新型的一个挖矿设备。那么这个设备的成本是谁来出？那最终
这笔成本都是会有人来买单。那因为有了这笔成本呢，就会导致你们在拓展这个用户量规模这个事情上会受制于此。哪怕就是$1，那这个100万个用户可能不只是$100万能做得到的。所以这一块我希望有一个比较好的回答。 랜드체인에서 좀 금융을 좀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에 대한 시장을 보는 눈이 좀 폭넓었던 것 같고요. 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탄소 감축 증명에 대한 그 채굴기는 운전자의 운송 수단을 전환하는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 제조 단계에서 CRM 디바이스가 원천적으로 장착이 돼서 전기 자동차 비용에 포함이 되는데 그 비용 자체가 제조 원가 기준으로 약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저희들의 그 탄소 감축 증명에 대한 프로젝트는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블록체인상에 감축 데이터가 들어와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 유저들한테는 디바이스에 대한 부담이 없이 탄소 감축 증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OK。我的第二个问题是，我们 Datum 这个 token 看了整个白皮书，我只看到更多的是它会通过用户来节能减排，减少这个碳排放，或者是一些环保企业、环保部门或者是机构通过这个减低这个碳排放这个成果来获得这个奖励。我好像没有看到就是真正需要用到这个 token 的需求方是谁，谁会有需要来买这个 token， 或者是需要一定要用到这个 token 来满足他的一些需求。 2020년부터는 국가나 기업에만 의존하던 그 탄소 감축이나 기후 변화 대응이 이제 개인에까지 이제 확대가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가 돼 있습니다. 개인의 모든 사생활에서부터 탄소 감축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증빙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이제 도래가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인 수요자는 라오스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친환경 운송 수단을 탐구로 인해 가지고 그 에델로 교통비를 결제를 할 수 있고 또 그 감축된 데이터들은 저희들 블록체인상에 들어와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이 배출권은 현물 자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 세계의 탄소 감축 증명에 들어오는 개인들이 에델을 실수요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공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就从商业层面来看，因为我们 Datum 的整个项目很伟大，愿景很好，但商业最终还是要讲究盈利的。一个公司它不是非盈利组织，它不是慈善机构，那么你怎么来达到你的这个盈利呢？这个项目未来会怎么样走向商业化？我的问题是这样。 코인 자체가 어떤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안을 말레이시아의 이제 한 은행에다가 제시를 했더니 저희들 에델코인 프로젝트 코인 1억개에 대해서 약 200억 정도의 가치 평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1억개를 담보로 잡고 한 200억 정도 대출을 해주고 저희들이 전기 대중교통 수단으로 전환했을 때 나오는 사업 수익으로 한 1년 정도 이후 갚아주고 선순환 구조를 계속 거치다 보면은 전기 대중교통 수단은 늘어나고 탄소 감축량도 저희들 확보할 수 있는 감축량도 늘어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데이탐 측의 공격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금일 랜드체인의 내부 직원이 투자자한테 받은 암호화폐에 대한 락을 풀거나 그다음 외부의 해킹에 의해서 기사에 들어온 그 투자자 자는 약 한 50% 이상이 오늘 해킹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의 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OK，
那么我们现在的做我们这个业务最重要的就是安全，资产安全。我们现在的那个用户的资产是通过这个离线钱包，然后使用多重签名来保管的。您说的2个问题，第一个我们内部员工坚守自盗，这个可能发生的概率是很低的，因为我们是多重签名的，必须要几个人一起确认这个币才能转走。第二个，外部攻击的话，首先它是离线钱包，它是不触网的、不联网的一个电脑。第二个，再加上这个多重签名的机制，这个相对来说已经算是很顶级的这个安全了。 현재 한국 코인 리서치 센터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은 최근 ICO의 90% 이상이 지금 생명력이 2년을 못 가고 있습니다. 기사의 서비스를 보면은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을 담보로 하고 더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어떤 개인 대출에 대한 상품을 우선적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백서상에 노출을 했는데 암호화폐에 거래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더 불리한 입장의 어떤 상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首先，我们在 LenderChain 这个平台上所上市的每一个项目、每一个 token， 我们都会做深入的调研。我们要了解这个项目背后整个团队的运转情况，然后才会去决定要不要上线。但相对一些可能就是运作时间比较短一点的，我们会去看他团队的背后之前有没有做过区块链项目，他们在行业内的口碑是怎么样的，包括他们团队的实力是怎么样的，来尽可能规避这样的风险。 대출받은 부분들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어떤 재테크를 제공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我开始就觉得，如果他们是7、8个人，我觉得也一点问题也没有，而且更相对于他们的话，我一个人可能会更好去应付。这其中就最核心的问题吧，我来表述一下，就是杠杆。这个杠杆率呢，我们是0.5%，很多的那个期货交易平台，他们的杠杆是3倍、5倍、10倍、20倍，甚至100倍，这个风险更大。所以，不管是对于你、对于他，更多对于投资者的你来说，你是相对安全的。而且我们马上会上线我们的保险产品，就哪怕它的抵押的 token 出现价格暴跌，那么你也可以拿回你的那个本金还有利息。 자, 이렇게 해서 랜드체인과 데이텀팀 첫 번째 1대1 백석 계기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사위원께서도 아주 신중하게 보셨는데요. 양팀 점수를 채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점수는 집계가 될 거고요. 일단 1대1 백석 계기 이번 승부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둘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대결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4대3으로 랜드체인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축하합니다. 랜드체인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축하합니다. 挺好的，就是整个过程很激烈。 对方实力也很强，我觉得有这样的对手很荣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승복을 해야죠. 자, 김치 파워드 대 그리고 그래비티의 대결인데요. 1대3의 대결이지만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세요. 뒤에
아주 큰 칼을 차고 나오셨습니다. 항상 제가 나오는 화에 사람들이 많이 기대감을 품고 기대를 많이 하시고 집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스피릿 존버는 이런 기대감에 항상 부응을 하는 게 그것이 바로 스피릿 존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절대로 그 칼을 꺼내시면 안 됩니다. 아니,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혼자서 나오는데 이쪽은 쪽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특히 쪽수라고 하면 예, 명수가 좀 많기 때문에 네. 혹시나 뭐 유혈 사태에서 저도 어느 정도 핸디캡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제 이걸 준비하게 됩니다.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던 팀이라 좀 부담감은 있죠. 솔직히 저는 뭐 그래비티 같은 다른 코인은 사실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저희를 강화하는 쪽으로 더 준비를 하고 강화를 하면서도 굉장히 상대방에게 부담되는 그런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디스라고 하면 좀 없고 약점을 이제 꿰뚫어서 상대방이 이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서로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좀 끝나고도 좀 어떻게 되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생태계를 한국에서 좀 잘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공격하라고 할 것 같았어요. 어차피 그래서 뭐 어떤 예상한 바고 뭐라 그럴까 비즈니스맨들의 때가 묻지 않은 엔지니어 분들이 진짜 이거 만들었다는 거에서 굉장히 저는 리스펙트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칼을 뽑을 차례입니다. 그죠? 우선 코인에 대해서 일단은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 안 사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비티 쪽에서 이제 개발한 그 체인이 이제 가용성 문제가 있다고 봐요. 데이터가 바로바로 떠야 되는데 한 3초 후에 뜬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기술적인 그 한계를 봤을 때는 저는 여기서 정말 묻고 싶어요. 이게 이 블록체인이 기획 개발자를 위한 건지 아니면은 기존의 그 인터넷 인프라를 대체하겠다는 그 서버 개발자를 위한 건지 그래서 진짜 수요자가 누구인지가 궁금합니다. 예, 우선 답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3자를 통해서 뭔가를 거래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끼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블록체인이 중간에 기술적으로 끼게 되면 앞으로의 산업에 대해서 많은 이제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 이제 저희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저희도 덱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메인넷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장단점들이 있고 차라리 이럴 거면 AWS라는 기존의 중앙화된 서비스가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다가 블록체인이 주는 가치가 분명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아예 근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손을 대서 우리가 세운 가설을 제대로 증명해 나갈 수 있으면 그게 또 뭔가 이제 세상에 저희가 의미 있는 서비스를 제시하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공격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걸 공격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해보셨을 텐데요. 저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가졌었는데 왜 자기 블록체인의 운명을 타인이 만든 디앱에서 결정을 하는 자가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닌텐도의 경우는 자기가 슈퍼마리오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슈퍼마리오라는 킬러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닌텐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게임들이 그 기계와 그 유명성을 이용해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플랫폼이 생성되는데 그렇다면 이 인큐베이팅을 했다는 거는 내가 먼저 킬러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킬러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그 인큐베이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큐베이팅을 당하는 입장에서 왜 그래비티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매력 요소와 필요 절대 요소가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인큐베이팅이 절대 뭐 저희가 킬링 컨텐츠나 킬링 앱들을 뭐 만들지 못하거나 D앱들을 만드는 개발사보다 뛰어나서 인큐베이팅을 한다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보육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사실 교육적인 느낌이 강해요. 왜냐하면 이 각각의 체인들은 결국에 각각의 그 고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D앱적인 측면에서도 저희의 이제 생태계와 같이 한다면 그 D앱도 같이 성장할 수 있고 저희도 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체인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파트너를 찾고자 같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서 다른 체인에 붙을 만한 체인을 교육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되겠군요. 세 번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쪽에서 메인 프로젝트로 제시하고 있는 거는 이제 메인넷과 월렛이었어요. 월렛에서 다뤘던 게 이제 퍼스나 결제 그리고 거래소 등의 연동 등을 이용을 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이 월렛을 개발할 때 그 자영업자분들한테 왜 블록체인 결제를 받지 않는지를 직접 물어보고 조사를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자면 저희가 직접 자영업자를 만나서 왜 암호화폐를 결제받는지는 직접적으로 조사받진 않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자영업자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자영업자의 삶을 옆에서 지켜본 결과 실물 화폐와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그 어려움, 그리고 사람들이 적게 사용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사용을 안 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갑에서 기능적인 부분을 조금은 말씀드리면 그 휴대폰 번호로 간편하게 암호화폐 송금이 가능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복잡한 암호화폐 주소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뭐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는 개념이 있고요. 디앱을 사용하려면 토큰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토큰을 사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앙화된 거래소에 가입을 해서 그 다음에 토큰을 사서 출금을 해야 그 디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데, 제가 생각할 때, 저희 팀이 생각할 때는 절대 이 구조에서는 기존 앱 사용자가 디앱으로 넘어올 수가 없다. 이 불편해가지고 이거는 저조차도 쓰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는 지갑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동시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 편리한 암호화폐 지갑을 런칭과 동시에 이제 출시하려고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싶은 거는 솔직히 그래비티를 깔려고 지적한 게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자영업자들 아무도 안 물어봐요. 자영업자가 왜 이거 안 받아요? 그러면 100% 수수료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금액이랑 실제로 내 은통장에 수수료가 빠지고 꽂히는 금액이랑 차이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그 자체가 나에게 손해가 누적이 돼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델이나 사업 모델을 개발할 때 한 번이나 직접 물어보고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은 포스기에 연동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달에 정말 신박한 원래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정말 신박한 원래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 이거 네, 깨알 같은 본인 홍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말.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정말 이 스피릿 존버 이 김치 파워드의 정말 빅픽처 그리는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쇼맨십이 남다르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효과적으로 이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신선한 그런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꼬치꼬치 물어봐야 저는 그 팀을 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물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비티에 대한 공격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아이쇼 프로젝트에 대한 공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그 김치 파우더의 모델이 P2P 파일 공유 시스템과 블록체인의 기술을 결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화된 방식의 유료 파일 공유 서비스보다 이제 채굴자라는 이제 중간자가 어떻게 보면 더 낀 거거든요. 블록체인 기술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채굴자가 끼는 게 아니에요. 다른 미들맨들이 엄청 낍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숟가락을 올리는 거예요. 왜 올리냐? 그 사람들이 있어야 결국 물건이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블록체인 서비스를 했느냐? 이런 말은 토렌트 다운받을 때 국적 보면은 별의별 나라들 다 있습니다. 블록 배틀 이 프로그램이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흥행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정말 그 아이슬란드 같은 데서 갑자기 암호화폐 꽂혀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막 공유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아시아 경제 TV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공유되는 거 지켜만 보고 있을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커뮤니티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 주로 트래커라는 걸 운영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저작권 요청을 하고 비즈니스 스케일 아웃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존에 그쪽에 그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접 공유를 하고 자기가 그렇게 공유하는 기여를 했으니 수수료를 떼먹겠다. 이건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저는 블록체인에서 무조건적으로 미들맨들이 많은 수수료를 가져간다고 해서 빼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봐요. 죄송한데 그 제가 질문한 답변이 이제 제가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미들맨 위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네, 듣겠습니다. 좀 더 추가 설명이 네, 필요할 추가 것 설명을 같습니다. 드리면 예. 블록체인에서 솔직히 제일 큰 인프라가 뭡니까? 그래서 그 여러 나라의 거래소가 있고 환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블록체인의 본질 그리고 블록체인에서 가장 흥했던 모델 국제 송금을 그대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의 정통성 따위 믿지 않아요. 블록체인에서 좋은 부분을 차용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버립니다. 그 의미는 기술의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그 기술을 사용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평범한 블록체인을 사용을 하고 거기서 내가 필요한 부분, 결제 부분만 사용을 했다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백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김치 파워드의 시스템 내에서 암호화폐를 포호 방식으로든 뭐든 한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이 P2P 환경에서
파일을 공유해서 그 기여도에 따라서 그 암호화폐가 분배되잖아요. 그 분배되는 로직이 어쨌든 간에 이게 중앙화가 되어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 특정한 이제 기회로 많이 분배가 되게끔 설계가 바뀌어지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그러면 신뢰도를 어떻게 쌓아갈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건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네, 중앙화가 왜 나쁘다는 거죠? 중앙화가 왜 나쁘다는 거죠? 그 말은 거래소도 중앙화예요. 거래소도 먹튀할 수 있어요. 새로운 거래소가 났는데 내가 12드를 넣었어. 그래서 갖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블록체인 사용했다고 무결성이 결정되거나 아니면 보안성이 지켜져 있느냐? 전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믿고 거래소에 돈을 입금을 해요. 이거는 그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한테 신용도의 문제지 기술로서 이걸 100% 해결한다. 내가 장부를 다 깐다. 다운받고 결제한 사람도 프로그램 로고가 뜰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 만약에 조작이 발견되면 그거는 탈 행위가 되는 거고, 사실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스스로로 수익이 큰데 이거 받은 돈 먹고 날르는 것보다는 스스로로 먹는 이득이 크니까 소탄대실이라고 봐요. 만약 거기서 장난친다는 거는. 기존의 포인트 개념은 관리자가 제가 가지고 있는 100포인트를 임의로 1000포인트로 바꾸면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0으로 바꾸면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중앙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블록체인에 뛰어든 사람들은 그 블록체인에 담김으로써 그러한 형태의 관리자 권한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위 변조가 없다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는 순간, 내가 지금 현재 어떠한 서비스에 10포인트가 있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암호화폐로 설계된 거는 거기에 대해서 10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사회가 저희가 바라는 사실 가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 중앙화니 많이 이렇게 좀 너무 가볍게 치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부연 설명해 드렸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뭐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그게 이 자리에서 그걸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상대편의 어떤 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공격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기여도를 보상의 개념으로 믿을 수 있는 암호화폐로 발행한다. 이 아이템 되게 유용하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원작자 입장에서 판단을 해봤더니 이게 좋은 서비스만은 아닐 것 같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원작자가 실제 제대로 된 업로더인지 이 둘을 확인하는 뭐 이력을 관리하는 데 블록체인의 기술을 아이디어를 넣던가 이러한 고민에 대한 흔적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제가 제일 먼저 예상했던 질문이 그런 원저작자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대한 걸 예상을 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불법 복제 방관하는 거 아니냐. 네, 요약하자면 이런 그런 불법 복제 근절합시다 그러면서 토렌트를 없애야죠. 근데 안 없어지죠. 없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토렌트는 마지막으로 남은 그 영역이에요. 무료로 공유하게 되는. 그럼 마지막으로 토렌트는 무료로 남은 유일하게 남은 불법 복제 영역입니다. 근데 제가 들어갔네요. 그걸 유료를 시키고 있어요. 제가 확장되면은 정말로 그 자체의 불법 복제가 무너지는 게 아닐까요? 제 돈 주고라도 믿고 싶은 걸 사겠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지 않은 선에서. 거기까지 답변입니다. 심도 있는 질문과 거기에서 이제 각 팀마다 베이스나 그런 철학이 분명히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뭐 이렇게 미련 없이 하고 싶은 말 다 했기 때문에 후련하죠. 결과는 어차피 고려했으면은 입맛에 맞는 말만 했을 텐데 할 말 다 하자. 뼈를 때리자. 오늘 오고 갔던 어떤 대화들이 좀 블록체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또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두 팀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두 팀 중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두게 될지 결과를 공개합니다. 과연 두 팀 중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두게 될지 결과를 공개합니다. 과연 두 팀 중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두게 될지 결과를 공개합니다. 승리는 그래비티가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승리는 그래비티가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랑 이런 소스를 봤을 때 오히려 좀 궁금증이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파악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듣고 싶다라는 부분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그 안에서 추려서 좀 더 본격적인 궁금한 걸 좀 물어봐야겠죠. 본격적으로. 저희 팀장 팀원도 저희도 유학도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언어적인 부분은 문제는 없었어요. 파파고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배틀라운드 1대1 백석 깨기 SEAL 팀 대 모아 팀의 대결인데요. SEAL 팀은 지금까지 가장 높은 득점을 차지한 이번 대결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팀입니다. 상대로서 선전을 기원하는 덕담 한 말씀 해주신다면. 덕담이요? 그냥 덕담이 필요 없게 처음부터 욕하고 가도 돼요. 근데 거칠게 다루기 전에 좋은 말 한 말씀 딱 해주고 이제 이게 세게 나가야 되니까. 배틀이라는 이런 거기 때문에 하는 건데 사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같이 갈 수 있는 파트너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좀 이렇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많이 발전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Our first question is also about the O2O market. Like I said, the O2O market is very competitive, and as a customer, we all know that efficiency is very, maybe the number one most important factors in O2O, right? If I order a takeout, I care if the rider can deliver takeout to me in half hours. I do not care much about if my payment of $10 is safe, right? But blockchain technology will deliberately sacrifice efficiency to achieve securities and safety. The centralized platform, they are much better in terms of efficiency and cost. And in your white paper, you mentioned you have AI technology, you have big data. I would imagine Uber have much bigger data, right? Uber can use AI. How could you be more efficient using obviously a much less efficient technology by design, a much more expensive technology compared with centralized platforms? Thank you. 저희 플랫폼 안에는 이제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기술 부분이 있고 또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부분이라면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의 흐름, 그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믿을 만한 데이터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빅데이터나 AI 같은 데이터를 취합하는 것들은 블록체인의 이제 가치랑 좀 다른 부분인데 저희는 그것 똑같이 가맹점들의 그 데이터들을 긁어 모으고 그 데이터들을 취합하는 과정에서는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효율성을 증가시키면서 또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좀 좋은 장점들은 저희가 또 채택해서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The second question is regarding your white paper, page 20. There's you mentioned the MOE points. From my point of view, it's like a stable coin. Just like us, we have stable coin. So my question is, what is the collateral for your MOE points? How to guarantee you won't inflate your supply? I mean, you won't increase the supply and inflate your MOE points. 저희 플랫폼 안에서 사용되는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이제 모아 코인과 모아 포인트가 있는데요. 모아 코인은 이제 거래소 시세에 맞게 변동성 있는 코인이고 모아 포인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나라의 법정 화폐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세팅된 총 공급량이나 어떤 제한 같은 것들은 없고요. 이것들에 대한 담보물은 가맹점들이 저희에게 어떤 가상 계좌를 통해서 돈을 입금하면 저희가 그 해당되는 금액만큼 모아 포인트를 그 해당 가맹점의 전자지갑에 입금되는 형태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Stablecoin has to be stable, pegged with fiat. 이게 세 번째 질문입니까? No third question.
I don't think they, yeah, basically we think you have something look like stable coin, but you don't have a stable coin design. So that was our plan. 네, 알겠습니다. 네, 백서 너무 잘 봤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었던 것들은 기존에 있었던 이제 상장 주식, 채권, ABS, 펀드, 뭐 보험과 같은 금융 상품들은 모두 제 3자 기관인 그 회계법인이나 정부한테 인가를 받은 어쩌면 금융 상품 투자 기관만이 그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어쩌면 공통적인 현실인데 이 백서 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 데이터 위변조성, 데이터 신뢰도 때문에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 기관들을 못 믿는다는 이제 말인지 또는 이 사람들이 금융 감독을 못 믿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Do you trust SEC? I know. I mean, questions do you? We don't. Blockchain. Let's go back to why there's blockchain. Right? Bitcoin was invented in 2009, right after the subprime crisis. What happened there? Subprime crisis because the Wall Street bankers with the SECs, with Standard Charters, they have fraud. They provided fraud information to investors. The whole point of blockchain existing is to provide a balance, check and balance to the government agencies. So we do not have to rely on government agencies. We rely on code. We do not want to rely on human natures. It doesn't matter if it's individual or SEC. It's human. Human makes mistakes. Human have grade, right? 좀 퀘스천이 들었던 부분이 뭐 아시다시피 방금 여기 말씀한 것처럼 모든 금융상품들이 이제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고 판매를 이제 할 수 있는 형태인데 그럼 궁극적으로 실체인의 모델이 이제 완벽히 형성이 좀 되려면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 아니면 실사기관들이 다 실체인 이제 메인넷에 이제 참여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큰 대기업들이나 정부 기관들이 굳이 이제 영리 기업이며 사기업인 실체인을 이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To answer your question, why would the government agency use iPhones and Samsungs, operating systems iOS and Android, right? So we provide operating system for blockchain. So government can use operating system and build their own application to monitor industry, monitor the financial activities. Government would never actually go into the operation, the OS market to build their own OS, right? It never happens. They don't have the capability. Always the market provides a prevalent OS system, the infrastructure. Government use the infrastructure. Why would the government to invent another cell phone OS system? They don't have to. Right? There's iOS, there's Android. Good enough. 자, 이제 마지막 공격이 되겠죠. 세 번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서에서 읽어본 그 알포스라는 합의 알고리즘은 리더들을 미리 선출을 해두고 그 리더들이 다음 리더들을 선출하게끔 이렇게 백서에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NPC라는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선출하시는 걸로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질문인가요? 예. 아, 이제 질문인가요? 예. 네. 기다리고 그렇다고 있었습니다. 한다면 왜 이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셨는지 저는 궁금해요. If you look at the current blockchain world, more and more public chains are using POS instead of POW. So it's not just my saying. The trend is that POS is becoming more and more popular. You mentioned about DAO. Ethereum does have some issues, bugs. That's why one of the judges also answered why we do not issue our coins based on ERC-20 because they are not secure. And to get back to your question, you said Bitcoin is safe not because of POW, actually. Bitcoin is safe because they use the UTXO model. So that model makes Bitcoin the most secure cryptocurrency in the world. And our model, CU, not only we have RPOS consensus algorithm, we also have an extended UTX model. So we actually develop a better model than Bitcoin because Bitcoin can only support one currency. We support multiple currencies. And we can also
digitize the financial assets into a token and saved in our wallet. So it is safe, not because I say that, because the world thinks it's safer, and randomness is definitely most difficult to crack. You cannot manipulate that. 네. 사실 진짜 자신 있었거든요. 이번 미션 왔을 때. 근데 저희 방송에서 긴장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조금 지금 반신반의해요. 必须的，必须这对样，必须是这样。对，如果不进的话，就白来了，也很难受。 자, 양 팀의 점수가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팀이 더 많은 점수를 획득했을지 승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공개합니다. 승리는 CL 팀이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조금만 고치시면 좋은 메인 레이스 나올 것 같습니다. 실 모아 화이팅! 네, 파악은 저희가 다 했어요. 과연 그게 피저빌리티라고 하죠. 실현 가능한가? 과연 저 인력, 저 상황에 저거 거의 한 오라클처럼 한 700명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96점을 획득한 모파스가 찬스 체인보다 7점이 앞서기 때문에 먼저 공격 혹은 방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어 먼저. 방어 먼저. 앞선 팀은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 이기고 나왔거든요. 공격 먼저 하겠습니다. 공격 먼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백서를 봤을 때 그 찬스라는 그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그 서비스의 종류가 너무 이제 다양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미 중앙화된 플랫폼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뭐 백서 언급됐듯이 이제 뭐 우버도 있고 에어비앤비도 있고, 그러니까 각 영역마다 충분히 지금 잘하고 있는 센트럴라이즈된 그 마켓플레이스 그 플레이어들이 지금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찬스체인의 비즈니스 모델이 약간 좀 뭔가 좀 포커스가 조금 저는 결여된다는 우선 생각을 좀 했고, 그 수많은 서비스들을 이제 연결을 해주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분쟁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사실 그 부분이 저는 그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So you ask us, like, we feel really painful that they ask about that. It's not like, oh, they asked this question, but rather like, oh, they also wondering about this one. We thought about it. So it's more like this kind of mindset. Why we think this is a problem that we can solve, especially with the features enabled through blockchain, because of 3 problems we raised last time: timing and costly of building up trust. Why we think microservice is the right target using blockchain, and why this is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centralized player. Because, for example, I do not have enough time to build up trust with the counterparty if I'm stuck in a traffic. This is something that is unexpected. I'm on my way to pick up my kids, but I got stuck in the traffic. That's unexpected. I might only have like 20 minutes that I have to figure out someone to help me to pick up my kids. So this is different from, let's say, Airbnb, that you have plenty of time to schedule your trip to a different country or different city. We're ahead of time. You have enough time to negotiate, to communicate with the homeowners, so you can build up trust. An example, we try to make customers and users familiarize with what are the virtual resources you can use. So I guess kind of clear your concern that we do not have a focus. We do have a focus. That's microservice and a virtual resource. 그쪽 그 백서 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Information of the chain. 거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읽어봤을 때 그 should be uploaded and recorded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연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 것이냐. 왜냐하면 그 원장을 넣고 말고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해석으로 들리잖아요.首先看过我们白皮书的时候，会发现我们的白皮书提到了hybrid development，因此我们的用户在发布它的机会之后，我们平台会采用打包上传区块链的方式来降低成本，同时用户也可以根据它的上传的这个机会的重要性，来自己选择是否这一部分内容单独上链，然后这部分费用是由用户自己承担。 어떤 물건을 팔게요. 이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데 그렇게 부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유저의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음지의 서비스의 모델도 내포돼 있지 않느냐는 거죠. 네,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답변을 원하시면 세 번째 질문이 됩니다. 원하십니까? 예, 그렇게 그럼 이걸 마지막 하겠습니다. 질문으로 네네. 생각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수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So as we mentioned, it's decentralized the platform, and then we do not pre-filter about the information that the user posts on our chain. However, we do recognize that it's possible for people to engage in inappropriate activities. That's why we also developed this compliance scheme. So the users on our platform will collectively report on the content they feel uncomfortable about. It's not the platform's decision, because not only for illegal activities that is kind of have a clear cutoff lines. However, there are also other very sensitive topics, for example, about different aspects, discriminations, or we have the user global wide. And as you might have known that in Canada, cannabis and weed is kind of a drug now legalized in Canada. So maybe the users will feel it's comfortable to talk about treating weeds in Canada, but it might not be the case in Asian countries such as Korea or China. So we rely on the tool that we prepared for users to select the content collectively they feel it's appropriate for them or not. 뭐 핑계겠지만 답변이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전혀 만족스럽지 않은 답변을 들었음에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답변을 하면 이제 딱 스탑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예. On page 4 in your abstract, you mentioned that MOFAS focuses on a tight security. So security is one of your top priorities. My question is that it seems the whole mechanism is so perfectly designed. They have multiple layers that you distribute the information into different modules and then filter them through multiple layers again and again. So the system will be able to capture even the tiniest change that would detect any security issues. So my first question is, do you think being too perfect in the system might actually be a problem? 보안에 대한 문제에 대한 타깃팅 면에서 더 접근성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첫 번째로 언급한 거고요. 어떤 문제에 대한 개선점이 시스템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 지성을 활용한다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오고자 하는 다양한 어떤 약점을 사람들의 많은 참여와 집단 지성을 활용하겠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토큰 에코노미 생태계 자체에서는 커버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When we read your white paper, 13, paragraph 1, you guys mentioned in other words only nodes that have a certain amount of the equity and have a continuous activity and guaranteed to be reliable through PRR can participate in concerts. Actually, our question is what are criteria to define that a node is reliable enough to participate in concerts? And with the Hyper Depots, do you have a metrics regarding the speed of the block creation? 네. 우리가 스테이크 홀더라고 하는 이해 관계자들의 지분 유지를
과연 의도적으로 할 거냐, 자율적으로 할 거냐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오토노머스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자율에 대한 수식이 중요합니다. 스테이크 레이트와 피어의 신뢰성 비율을 나눴고요. 그걸 합했을 때 하이퍼 디포스라고 정의를 한 건데 실질적으로 퍼블릭하지만 제한된 퍼블릭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채굴기들을 신뢰 모형에 도입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세일즈가 되는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네트워크의 신뢰에 적합한 하드웨어적인 조건을 좀 더 명시했다는 거고요. 그걸 계산하려면 두 가지 제어 계측 이론 모델이 필요합니다. 네. 부디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답변을 이해길 바랍니다. 네. 좀 대단하세요. 예. I think it's, but we're not trying to say that we do not have weaknesses. It's just we constantly reflect on ourselves to improve our business model, our technical model. So we are aware of the areas we need to work on. That's why when they ask us the question, we already have a solution that we're trying to work on to build up a better system. 과연 1대1 백석 깨기에서는 점수를 더 많이 받았던 모파스가 승리를 거둘지 아니면 찬스체인이 역전에 성공을 할지 결과를 보겠습니다. 찬스체인의 승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찬스체인의 승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탑10 배틀 라운드 백석 깨기 대결. 자, 이번 대결에는 로열티 그룹과 엑스맥스 팀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외사랑이 무엇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soon. Hey, Royalty Coin, we are watching you. I think we'll go with defensive. 알겠습니다. 먼저 수비를 택하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세 번의 질문할 기회를 로열티 그룹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이고 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엑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이 되어 있고 지금 상장 시점보다 굉장히 가격이 굉장히 지금 99%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지금 토큰 이코노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 이런 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First, I would thank my fellow opponent to ask a very excellent question. Ethereum, the price of Ethereum drop had contributed the majority of it. That's the reason. However, we have come up with many solutions. We are a main chain project, so it means before our mainnet is launched, we are merely a ERC20 token, which means without a mainnet, we are simply an alternative token spawned on top of Ethereum. However, our main chain is coming. We do have our block block browser ready, and we have the first version of our wallet ready. We are expecting to see our mainnet launch in about 3 to 6 months. We're gonna have end users. We're gonna see actual end users starting to contribute to our token economy, and they will start having transactions which are going to use XMAX. I think our solution is a classic solution. So I hope that answers your question. Thank you. 어쨌든 엑스맥스에서 저거는 웹 JS라든지 이런 새로운 플랫폼은 어쨌든 개발 환경에 대한 변화가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리 쉽게 만들어진 SDK든 플랫폼이든 또 그 변화가 있는 폼 내에서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좀
간결하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간결하다는 건 자유도가 떨어진다는 말이 돼요. 여기서 질문은 만약에 보안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엑스맥스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건지. First, I can say there is never a guarantee that a project can make that code will not have bugs. When you code, you're probably going to have bugs the first time around. So I think the best preparation that we can make in this case is to really focus on developing a community of developers that are openly reviewing our code. Having open source code, we already have a GitHub with our sidechain code and some of our main chain code up there. So once we have these tools also open on GitHub for developers to see, then we can have code review and bounty programs. And this, I think, is going to be a really important step in making sure that this is ready to go. As a responsible company, we have a responsibility not to release this before it's ready. The best that I can say is that we will do our best to make sure that this is reviewed by the best developers that we can find in our global community and to put it through rigorous testing on a testnet. So all of this is part of the development process, and it's very hard to say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핵심적으로 내세우셨던 플랜 중에 하나가 더블 게스 프리. 이걸 제가 이해하기로는 결국은 게스 수수료가 없다는 그런 정책인 거는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코인의 총 발행량이 완료되면 이거에 대한 운영은 게스가 없이 어떻게 하시는지. A lot of this particular question is due to the fact that we have two versions of our white paper currently. So a lot of the information that's in our English white paper is not up to date, but we've made a lot of changes in this process. And one of the changes is that yes, it sounds really nice and I guess sexy to say that we're going to have a main chain without gas fees, but in the newer version of our white paper, we do have the fees. We actually have a double fee mechanism to encourage mining on both the side chain and the main chain. One of the things about this project is that we really have,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process, we've faced a lot of realities, and this was one of them. So we do have gas fees. You can have a side chain without gas fees, but that would be a decision made by the creator of the side chain. Or I guess the basic philosophy of all of this is that blockchain is not cheap. It's an expensive solution in many cases, at least more so than a traditional cloud architecture. And we are going to be open and honest about that yes, we do need to charge fees, and that's part of our process now. But it's been a growing process and a change for us. 네. 자, 이렇게 해서 로열티 그룹의 공격이 모두 끝났고요. 이제 반대로 엑스맥스의 공격이 시작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Okay, so we had spent some time reading you guys' white paper. So Royalty Coin stated a sentence that says participation of creative consumers and distributor. It's a key success factor on the page 8 of your white paper. And I think it's a statement that we cannot all agree to, because creators and distributors are the only two key factors to this whole business model. However, we know for a fact that distributor are the people who actually have the access to end users. It's like Kakao. Kakao, you don't have access to end users. Kakao has access to them. And end users are the people who are paying for the whole business model to sustain. So without end user, the business model simply doesn't work. However, these distributors are huge internet companies like Kakao and Google. And we do not see them changing their business model in accordance to the blockchain business model, because blockchain business model means you will have to distribute your own revenue stream to your token holder. So they're essentially giving up their own revenue in accordance if they want to become a blockchain company, which is something they will never do. So I think in your white paper, you have never mentioned a solution about how can your project reach any of the end users. And without end user, the entire business model just wouldn't work. 일단은 굉장히 좋은 질문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거대 기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대 기업들이 이거를 블록체인화하지 않을 거라는 거에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주로 타겟으로 할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은 약간 중소형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거래 비용을 좀 많이 낮춰가지고 충분히 포텐셜이 있는 약간 중소형 캐릭터들 위주로 저희가 라이선스를 하고 그들에게 좀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엔드 유저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소비자. 지금 중소형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팔로워가 몇만 명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요. 팬층. 그들 팬층이 이제 거의 보면은 핵심이에요. 저희가 그런 소규모 그런 상품들을 원하는 엔드 유저들을 플랫폼에 좀 유입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라이선스뿐만 아니라 지금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이렇게 보다듬어서 드릴 겁니다. 네, 손배대 입장에서 너희들이 한국에 왔으니까 잘하고 가거라. 그런 식으로 보다듬어 드리겠습니다. Well, thanks for the answers, and well, I just say my feelings that according to your three answers, it seems like your whole business model is based on the cooperation with some, I have to say, weak partners. Could you please explain how your project is related to Zubling? Is related to Zubling? The last page. Yeah, I know. No, hey Chris, please come here. 일단 네. Okay, sure. We can go for that. So we found this white paper, Zubling's white paper, which is released by April this year, and Royalty Coin, our fellow opponents team, they are released by July or September this year, which is later than Zubling's white paper, and we found some very interesting here. And this is the page 23 of Royalty Coin's white paper. And this is like in Zubling's white paper, and we found the usage of the money, like category marketing 30%, development 30%, are exactly the same. Even we left the notes blank as the same. And also, but that's the most surprising part. 뭔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뭐랄까. 쇼하는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하기 전에는 이제 피스 러브 하자고 딱 해놓고 그렇게 갑자기 뭐라고 하죠? 이벤트 하듯이 올리고 심사위원한테 나눠주고 약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순진하구나. And for this one, in the roadmap of Royalty Coin and roadmap of Zubling, we found that in the ICO 1 stage, the amount are exactly the same. And the second round of ICO is still the same. The third round of ICO is the same. Even the hard cap is the same. And on Royalty Coin's map, they even mention 1 Zabian to the same amount of ETH on the Zabian white paper. That's the most interesting part we found. So that's why we have the question. Please explain how your project is related to the Zubling. 예, 어느 정도 좀 검토할 시간을 드리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 2-3분 정도 그렇게 따지면 모든 백서가 다 똑같아요. 얘네들처럼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우연히 그게 수치가 맞아 떨어져서 지금 이런 내용이 나와 버렸지.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는 모든 암호화폐들 백서 다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보세요. 다 똑같아요.
몇 가지 찝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선 그 유사하게 일치할 수 있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가 앉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앉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물론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적인 어떤 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앉아서 해주셔도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찾으면 사실 모든 백서들을 다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엑스맥스도 그 숫자에 대한 거는 어떻게 계산됐고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결과값만 있지 그거에 대한 과정은 보여주시지 않는 거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나 뭐 시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단 이것을 만들고 지금 백서가 제출된 백서는 1.0 버전입니다. 1.0 버전이고 지금은 1.5, 2.0 버전까지 나왔어요. 1.0 버전을 만들고 주블리가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근데 내용이 근사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계산한 값이고 저희가 다 미리 만든 저희가 구상한 값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미리 네.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존재 자체를 알 수 있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우리의 백서를 만들고 난 이후에 그 주블리의 그 존재를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만든 다음에 걔네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수정하거나 바꾸거나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하진 심사위원장님, 초유의 일이 좀 발생을 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뜨거워졌는데 아까 이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본인들의 얘기가 또 있으니까 일단은 그 질문 공방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뭐 우선 지금 뭐 백서의 이 유사성 문제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희가 지금 당장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좀 깜짝 놀란 건 사실이고요. 전 좀 유보하기는 좀 그런 게요. 좀 억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일단 이런 정도의 유사성은 사실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하실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들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 내에서 사실은 이런 토큰 이코노미를 짠다는 것 자체가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이 이코노미를 짜신 것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결과로 나온 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작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모두 말씀을 드렸죠. 정말 평균치가 높은 팀들 간의 대결인 만큼 치열한 공격과 방어가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1대1 백서 깨기 라운드 두 팀 중에 승자는 어떤 팀일지 공격! 엑스맥스의 승리입니다. 엑스맥스의 승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쟤네들 속임수 썼어. 피스와 러브라는. 그래서 우리가 좋게 좋게 했는데 피스와 러브가 아니었어. 좋게 좋게 했는데 그 공격을 했었어야 됐어. I like royalty coins, their ideas, the concept behind it, the idea that you can have this process it's like a black box right now, and you can open it up and let the whole world see what's actually happening. 블록 배틀 Who's the next 사토시. 지금 제 손에 탑5의 명단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명해 드리는 팀은 제 뒤에 있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블록 배틀 탑5에 오른 첫 번째 팀을 호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은 바로 시리입니다. 두 번째 팀은 바로 찬스 체인입니다. 찬스 체인.
저 멀리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 팀이죠. 그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블록 배틀 다음 주인공은 바로 그래비티. 한국인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당당히 탑5에 진출한 그래비티입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주인공은 엑스맥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서바이벌, 정말로 다국적의 프로그램이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개최는 하고 있지만 유독 외국팀의 강세가 눈에 띄는데요. 자, 네 번째 주인공 바로 엑스맥스였습니다. 생방송 무대에 진출할 영광이 주인공은 이제 단 한 팀만이 차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생방송 탑5에 진출한 마지막 참가팀은 바로 김치 파워드입니다. 김치 파워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치 파워드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선정된 탑5는 한 달간의 멘토링을 거쳐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더 발전시켜서 최종 생방송 무대에 도전하게 됩니다. 오는 11월 16일 생방송으로 치러질 파이널 라운드, 과연 심사위원 및 시청자 투표 그리고 ARS 현장 투표로 가려질 최고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블록 배틀! 고맙습니다. 블록 배틀 Who's the next 사토시. 지금 제 손에 탑5의 명단이 들어왔습니다. 경쟁할 만한 팀은 거의 없어서 저희 거 열심히 준비할 거고요. 저희 자신을 이기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블록 배틀! We are coming! 존버는 승리합니다. 그래비티! 그래비티! 파이팅!